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SCGPT Toward Building a Foundation Models for Single Cell Multiomics Using Generative AI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올해 초 2월달, 1월인가 2월달에 네이처 메소드에 나온 논문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Generative AI 모델을 사용해서 싱글셀 멀티오믹스 데이터에 대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SCGPT라고 붙인 그 모델인데요. 먼저 이 모델을 만든 보왕 교수님이랑 왕랩 연구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보왕 교수님은 싱글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징 데이터를 비롯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고, 아니면 제노믹한 트레이스랑 클리니컬한 트레이스를 같이 해서 상태를 예측하고 뭔가 바이오마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툴을 개발하는 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 계시고, 연구실 웹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최근에 네이처 메소드에 굉장히 자주 논문을 기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왕 교수님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을 때 저번 주에 지혜님이 발표해주신 트랜스포머 리뷰 논문도 이 보왕 교수님이 함께 교신 저자로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싱글셀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드는 연구를 굉장히 활발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은 일단 전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인트로덕션으로 트랜스포머 파운데이션 모델이 싱글셀 오믹스 데이터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SCGPT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오버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SCGPT를 활용해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 같아서, 퍼터베이션의 반응을 예측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이 SCGPT를 적용한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커션과 퓨처 디렉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딥러닝 모델 중에서 정말 큰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데이터셋에 별다른 라벨링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 데이터를 모델에 던져줘서 이 모델이 그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파인 튜닝을 시켜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델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기본이 되는 골조가 되는 모델을 만드는 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은 21년도에 20명 이상의 저자들이 참여한 엄청 대규모의 논문에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소개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되게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은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들이 많은데, 왜 트랜스포머를 많이 사용하냐면,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데이터의 인풋 형태를 굉장히 다양하게 텍스트나 이미지, 소리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되게 여러 태스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알고리즘, 비즈니스, 컴퓨팅, 데이터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잘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를 많이 베이스로 하고 있고, 비즈니스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그 자체만으로 모델을 활용하기보다는 이것을 결국 파인 튜닝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변형을 하고
보완을 시키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팅도 이제 GPU나 TPU 같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컴퓨팅 환경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하게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이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데이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의 양보다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그냥 모델에 던져주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싱글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싱글셀 데이터의 양이 워낙 많아지고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을 해서 싱글셀 데이터를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키면 우리가 좀 더 이 바이올로지컬한 파인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싱글셀 오믹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원래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인데 텍스트를 구성하는 게 단어라고 하면 싱글셀에서는 이제 유전자가 세포를 구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셀과 진을 기반으로 해서 트랜스포머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이 싱글셀 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도 이 SCGPT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8월 달에 나온 바이오 아카이브에 이 되게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비교한 논문이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라왔는데, 이 논문들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비교해 봤을 때 SCGPT가 모든 태스크 측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SCGPT가 또 오픈소스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 모델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파인튜닝 시킬 때 유저한테 그래도 좀 더 편리하게 제공이 지금 되고 있어서 SCGPT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가지고 그 싱글셀 오믹스 데이터에서 보통 할 수 있는 다양한 태스크들을 다 할 수 있는데, SCGPT는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거의 파인 튜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제로샷이라고 하는 건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특별하게 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훈련시키지 않아도 그냥 모델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 원하는 답을 준다고 하는 걸 이제 제로샷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로샷도 태스크에 적용을 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를 성능을 봤을 때도 다른 지금 나와 있는 모델들보다 더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CGPT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을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 그런 모델 구조이고, 그래서 이 SCGPT를 사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CGPT에서는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진진 인터랙션을 다양한 컨디션, 예를 들어 우리가 셀 타입이나 펄터베이션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 진진 인터랙션을 예측을 했을 때 이 SCGPT로 기존의 그 싱글셀 데이터에서 찾지 못했던 바이올로지컬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이펙트라고 해서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모델의 성능이 더더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SCGPT의 간단하게 모델 아키텍처를 보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만들고 그 이후에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SCGPT는 크게 두 가지 트레이닝 스테이지를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라고 해서 1,300만 개의 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켰고, 그 이후에 이제 특정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진 싱글셀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켜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클러스터링이라든지 배치 코렉션이라든지 셀 타입 어노테이션 등 지금 싱글셀 데이터를 활용한 다운스트림 분석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은
perturbation prediction이랑 진 네트워크 인퍼런스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SCGPT의 인풋 임베딩이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그 모델의 아키텍처 중 하나인데, 일단 크게 진 토큰, 익스프레션 밸류, 컨디션 토큰으로 이 인풋 임베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 토큰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가 원래는 단어를 학습을 하는데, 싱글셀 데이터에서는 이 단어를 유전자로 치환을 해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진에 대한 정보를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밸류는 이 셀마다 가지고 있는 진에 대한 익스프레션 밸류를 다시 임베딩에 넣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처럼 로우 카운트나 노멀라이즈드 된 카운트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되게 많은 데이터를 합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의 배치에 따라서 이 같은 값이어도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로우 카운트나 노멀라이즈 카운트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이 데이터의 익스프레션 밸류의 구간을 나눠서 특정 구간에 속하는 익스프레션은 어떤 한 K 값으로 이제 치환을 해서 구간별로 값을 하나로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토큰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셀 타입이나 아니면 펄터베이션을 예측하는 태스크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셀이 특정 진에 대해서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토큰으로 만들어서 임베딩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베딩 레이어는 이 진 토큰, 익스프레션 밸류, 컨디션 토큰 세 가지를 각 셀마다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이 토큰으로 이루어진 임베딩 레이어를 만들게 되고, 이 레이어 개수는 이제 셀 개수만큼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배치 토큰이랑 모달리티 토큰도 만들게 되는데, 배치 토큰은 이제 시퀀싱 배치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이 배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배치 토큰을 만들고, 이런 배치 토큰은 나중에 싱글셀 데이터를 인테그레이션 할 때 배치 이펙트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배치 토큰이 학습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달리티 토큰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싱글셀 RNA-seq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었는데, 이게 싱글셀 RNA-seq뿐만 아니라 아탁이나 메틸레이션 등 다른 싱글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모달리티 토큰을 만들어서 임베딩 레이어를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SCGPT가 프리트레이닝을 시킬 때 사용한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00만 개의 휴먼셀을 사용을 하였고, 이거는 이제 휴먼셀 아틀라스라고 하는 지금 싱글셀 데이터의 그 오픈 퍼블릭 소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스터디마다 나중에 그 논문을 출간할 때 그 데이터를 함께 제공을 받고 있고, 이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올려놓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그게 셀진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셀들을 활용을 해서 이때 당시에는 이게 33밀리언 개만큼 그 셀이 있어서 이 데이터들을 그냥 다 사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가는 51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스터디 개수는 441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SCGPT가 홀 휴먼 바디에 대해서도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간마다도 특이적으로 학습을 시킨 모델들이 있어서 브레인이나 블러드, 판크리스 같이 특정 올간에 대해서 만든 모델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GPT로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일단 그 진 펄터베이션에 대해서 펄터베이션 반응을 예측한 그 결과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펄터베이션을 시켰을 때 진 익스프레션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 진 익스프레션이 실제로 바뀐 값과 그 다음에 이 SCGPT로 예측한 진 익스프레션의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이 SCGPT가 얼마나 그 펄터베이션에 의한 진 익스프레션 변화를 잘 예측했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때는 이제 SCGPT랑
그 다음에 지금 저희도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어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리니어 리그레이션 베이스라인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퍼터베이션 결과를 비교를 했고 상위 20개 유전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진 익스프레션이 변한 상위 20개 유전자에 대해서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SCGPT로 이 퍼터베이션에 의한 진 익스프레션 변화를 예측했을 때 가장 예측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B 그림은 이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진 익스프레션이 변했을 때 이 DEG를 이제 20개, 상위 20개를 예측을 했는데 이 파란색이 실제 이 유전자의 익스프레션이고 빨간색이 이제 SCGPT로 예측한 익스프레션 값인데 이 정확하게 수치가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SCGPT가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진 익스프레션이 변화하는 것을 또 SCGPT가 예측한 걸 이제 UMAP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진 익스프레션이 변화했을 때 그 변화된 셀들을 클러스터링 해보니까 각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변화된 진 익스프레션들이 서로 굉장히 클러스터링이 잘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원래 그 오리지널 펄터식 스터디에서는 236개의 퍼터베이션으로 105개의 유전자를 이제 익스프레션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SCGPT로 해보니까 5,565개의 퍼터베이션이 예측이 되어서 실제로 이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변화하는 유전자 그 논문에서 찾은 유전자의 개수보다 이 SCGPT로 예측을 했을 때 더 많은 유전자의 변화가 감지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앞서서는 퍼터베이션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진 익스프레션의 변화를 예측한 거면 여기서는 역으로 이제 유전자의 발현을 가지고 퍼터베이션을 예측하는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인실리코 리버스 퍼터베이션 프레딕션이라고 해서 진 익스프레션의 변화를 가지고 이 진 익스프레션의 변화가 퍼터베이션에 의한 건지 그래서 퍼터베이션 자체를 퍼터베이션 같이 이런 그 컨디션을 예측하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인실리코 리버스 퍼터베이션 프레딕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퍼터베이션처럼 어떤 셀에 컨디션을 주었을 때 이게 실제로 이 컨디션을 이끄는 드라이빙 진을 이러한 SCGPT가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잠재적인 테라퓨틱 타겟을 이 SCGPT로 감지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확인을 해보고자 했는데 여기서 확인했을 때도 이제 놀먼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210개의 원진 또는 투진 퍼터베이션을 예측을 했고 실제 그 진짜로 있는 퍼터베이션도 이 SCGPT로 감지를 해서 이 SCGPT가 진 익스프레션 가지고도 실제로 퍼터베이션 상태를 잘 예측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어스랑 같이 비교를 했을 때 SCGPT가 기어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진 네트워크를 이 SCGPT로 예측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제로샷 러닝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진 네트워크를 예측을 했습니다. 제로샷은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했을 때 우리가 원래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고양이, 강아지라고 하면 이 모델의 테스트 데이터로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때 전혀 포함하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 아예 이 라벨을 학습을 시키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그냥 모델에 던져주어서 이 모델이 알아서 이 판다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인튜닝의 다른 점은 파인튜닝은 이렇게 새롭게 데이터를 던져주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모델의 아키텍처를 수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델 자체를 좀 개선을 하게 되는데 제로샷 러닝은 그냥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원하는 데이터, 그 트레이닝을 꼭 시키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그냥 모델에 던져주고 걔가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제로샷 러닝을 통해서 우리 그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 데이터의 코엑스프레션 네트워크를 예측하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SCGPT로 네트워크를 예측했을 때 HLA라고 하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약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HLA라고 하는 같은 클래스의 유전자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었고 특히 이 HLA 유전자들이 이제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클래스 1, 클래스 2가 분명하게 클러터링이 되는 진 네트워크를 SCGPT가 잘 형성했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샷 뿐만 아니라 이 SCGPT를 이뮨 데이터셋을 넣어가지고 파인튜닝 시켜서 다시 진 네트워크를 예측해봤을 때도 이 같은 이뮨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끼리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서 이 SCGPT로 진 토큰 인베딩을 만들었을 때 이 인베딩을 가지고 진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다. 잘 묶이고 서로 묶여야 될 것들이 잘 묶이면서 네트워크를 잘 만든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CGPT로 만든 진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들의 그 패스웨이 분석도 여기서 진행을 했는데 패스웨이 분석을 했을 때도 그냥 코엑스프레션을 가지고 확인한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이 SCGPT를 가지고 만든 네트워크를 비교해 봤을 때 서로 그 SCGPT로 만든 네트워크가 더 많은 패스웨이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서 더 진 네트워크가 서로 같은 기능을 하는 진들끼리 잘 묶여 있다 라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코엑스프레션을 기반으로 만든 네트워크랑 SCGPT로 만든 진 네트워크의 패스웨이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스웨이가 15개가 있었고 특히 SCGPT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뮨 데이터셋을 파인튜닝으로 썼다고 했는데 이 이뮨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이뮨 시스템과 관련한 패스웨이들을 훨씬 더 많이 포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SCGPT를 가지고 우리가 인풋 데이터를 넣고 파인튜닝을 시켜서 진 네트워크를 만들면 서로 더 코릴레이션이 강한 진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진들끼리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냥 진 네트워크가 아니라 특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펄터베이션 같이 특정 조건을 넣었을 때 그 특정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진 네트워크도 이 SCGPT가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는 Attention Based Gene Interaction Analysi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냥 노멀한 상태에서 진진 네트워크였으면 여기서는 셀에 특정 조건을 넣었을 때 이 셀에 변화하는 진 네트워크를 이 SCGPT로 예측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여기서는 크리스퍼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SCGPT로 네트워크를 예측을 했고 여기서 DDIT3랑 BHLH 이 40이 중심 노드에 있는 진 네트워크를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뮨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 펄터블 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유전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확인해 봤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올로지컬한 패스웨이들이 굉장히 이 이뮨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되게 잘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서 SCGPT가 이 펄터베이션에 의한 진 네트워크도 잘 예측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을 설명해 드리면 디스커션은 그 SCGPT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진과 셀 임베딩을 가지고 다양한 진진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하는 싱글셀 데이터 분석을 수행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샷 러닝이나 파인 튜닝 태스크 같이 우리가 그냥 모델에 우리의 데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더 지금까지 나온 모델들보다 더 아웃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이펙트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셀 타입 어노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진진 네트워크를 예측하는 등의 다양한 싱글셀 데이터 분석에서 이 SCGPT를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앞으로 퓨처 디렉션으로 이 SCGPT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좀 더 지금 아까 말씀드린 33밀리언 그 셀뿐만 아니라 지금 싱글셀 데이터는 매일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스케일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모델을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글셀 RNA-seq뿐만 아니라 아탁이나 스페셜 데이터 같이 다양한 모달리티에도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튜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펄터베이션뿐만 아니라 디지즈드 컨디션까지 예측을 할 수 있게 이 모델을 더 트레이닝을 시킨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데이터셋을 늘려가지고 아예 이제 파인 튜닝이 필요 없이 그냥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그냥 우리가 유저들이 새로 데이터만 넣으면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잘 훈련된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서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 셀 아틀라스를 가지고 새로운 바이올로지컬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깃허브에 들어갔을 때 조금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 GPT 모델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을 지금 수행을 했고, 여기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트레이닝 코드를 이제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개선해서 유저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튜토리얼을 다양한 태스크 중에 몇 개만 공개를 했는데, 이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이나 셀 타입 어노테이션, 펄터베이션 프레딕션, 셀 제너레이션 같이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